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토널 팔레트를 이제 스키매틱 팔레트로 옮기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티리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 개조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보면은 스키매틱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를 보면은 프라이머리, 온 프라이머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여기 보면 P40 써져 있죠.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40번 컬러가 프라이머리 컬러다 라고 되어 있고, 온 프라이머리는 이제 프라이머리 위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100번 여기 토널 팔레트에 100번을 가지고 온다, 컨테이너는 90번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쪽은 이제 다크 모드고 이쪽이 이제 왼쪽은 이제 라이트 모드죠. 그래서 베리어블을 사용하면은 이 전환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쉽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떼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머티리얼을 뭐 그대로 쓸 생각도 없기도 하거니와 OKLCH하고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HCT 컬러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측면도 있어서 좀 여기에 있는 거를 좀 분석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번 같은 경우에는 L 값이 라이트니스 값이 0이고 10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10이 나와야 되는데 LCH 기준으로는 25가 나와요. 20은 33이 나오고 30은 41이 나오고 50은 58쯤이 나오고 뭐 100은 당연히 100이 나올 겁니다. 흰색이니까. 근데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원래 있어야 되는 값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배가 좀 불러있는 느낌이에요. 좀 이런 식으로 배가 좀 불러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0일 때는 0이고 100일 때는 100인 건 맞는데 중간에 이제 한 10일 때 이렇게 L 값이 이렇게 푹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원래 한 이쯤에서 이제 값이 만나야 되는 거가 좀 그런 식으로 커브를 먹어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의 조합에 APCA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떼놔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온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컨테이너, 그 다음에 온 프라이머리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쭉 다 이렇게 빼봤고요. 폴리크롬이라고 하는 APCA를 분석해주는 요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찍어보면은 네, 여기 이 흰 바탕 기준의 프라이머리 컬러는 이제 82라고 수치가 뜨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 글자, 흰색 글자 같은 경우에는 87이라고 이렇게 뜨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14, 74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APCA를 미리 다 뜯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깔아놓은 컬러는 지금 이 컬러 그룹에서 제일 밝은 색에 해당하는 서피스 컨테이너 로이스트를 뒤에 바닥에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버튼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배경 대비 이렇게 구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82 정도의 큰 대조를 가진 거를 이렇게 깔았고, 얘는 14 정도의 대조죠.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얘가 훨씬 더 눈에 띄고 얘가 덜 눈에 띌 거예요. 글자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글자는 어쨌든 글자로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74 정도를 확보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경색으로서의 조합들, 그 다음에 그 배경색 위에 올라가는 글자들의 조합들, 뭐 경우의 수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APCA 값을 다 뜯어 놨고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베리어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빈 깡통에 해당하는 컬렉션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컬렉션 1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건데, 일단 이거를 이름을 리네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키마틱 팔레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들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베리어블들을 만들어야 되냐를 여기를 참고를 해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일일이 이렇게 한 번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만들려면은 이거 그냥 듀플리케이트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제 기억으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듀플리케이트 하면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16개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쭉 다 고르면 32개가 되겠죠.
네, 그럼 그냥 이렇게 증량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거 그룹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에 뭐 프라이머리, 뭐 세컨더리 뭐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베이스라고 적고, 자, 온 프라이머리는 온 베이스라고 적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컨테이너는 베이스 컨테이너라고 적고, 그다음에 온 프라이머리 컨테이너는 온 베이스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쭉쭉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고 나서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다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부터 여기 베이스 픽스 팀까지 여기 이만큼은 새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primary라고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surface부터 여기까지는 우클릭해서 new group 이렇게 해서 여기는 surface라고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각에다가 색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보세요. 요거를 그대로 디플리케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색은 뭐냐. 일단은 대충이라도 넣어놓고 좀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기 위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넣고 그대로 따라서 넣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머리에 P40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40번 이렇게 찾아보면 프라이머리 4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온 프라이머리는 100번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에 100번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쭉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다 넣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쭉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머리 각각 40, 100, 90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죠? 40, 100, 90, 30,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90, 그 다음에 여기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같은 경우도 뉴트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서피스 베리언트 같은 경우엔 여기에는 없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머티리얼의 스태틱 컬러 표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on surface variant 같은 경우도 MV80 그래서 natural surface 여기 보면은 on surface variant 같은 경우에 neutral variant 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자 여기 원래 있던 거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이 딱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헥스 값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컬러 피커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색을 눌러가지고 고를 거 없이 여기 이렇게 누르면 셀렉션 컬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컬러들의 전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두 색들밖에 없어요. 이 색이랑 이 색 동일하고 이 색이랑 이 색이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머리 컬러란 말이죠. 그러면 프라이머리 여기 베이스 찍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 온 베이스 찍어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여기가 이제 진한 색이 이거고 그 다음에 옅은 색이 베이스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다 쭉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은 그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스드일 거고요. 베이스 픽스드.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베이스 픽스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베이스 픽스드 딤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옅은 색이 베이스 픽스드 딤이고 그 다음에 진한 색이 온 베이스 픽스드고 그 다음에 여기는 on base fixed varian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이 on base fixed variant고 그 다음에 바깥쪽 색은 base fixed로 이렇게 했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은색들 여기 있는 이 검은색들 있죠. 이 검은색 부분들은 전부 다 on surface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쫙 다 고른 다음에 이렇게 selected color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on surface니까 두 번 반복할 필요 없이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버립시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밝은 색에 해당하는 저 흰색이 surface container 1번이고요. 얘가 surface bright고 surface bright
그다음에 이게 이제 surface입니다. 얘도 surface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urface color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2, 3, 4, 5입니다. 그래서 2, 3, 4, 5 같은 경우에 제가 네이밍을 그냥 이거를 lowest부터 하기 귀찮아서 1, 2, 3, 4, 5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2번. 참고로 제일 바깥에 해당하는 이 두 부분 있죠? 이 두 부분의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surface 컨테이너가 돼야 됩니다. 1번. 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바꿔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아까 2번이었으니까 이제 3번이죠.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surface variant일 겁니다. surface variant 아니에요. surface variant가 아니라 surface dim이고, 그 다음에 이게 surface inverse고, inverse surface,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on inverse surface입니다. 여기 보면 컬러 네임에 inverse surface 있고 inverse on surface 돼 있는데 결국은 inverse surface 위에 올라가는 색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on inverse surface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배경이 inverse surface고, 여기 이쪽 색깔이 바깥쪽 색깔이 inverse primary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간 글자 색깔이 on inverse primary입니다. 네. 요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거냐면요. 예시를 제가 하나 복사해 왔는데, 그 앱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걸 이제 스낵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 스낵바에 가끔 액션이 같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정렬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구나. 뭐 가끔씩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원래 있던 거를 수정해가지고 그러는데, 뭐 캔슬 같이 텍스트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붙을 때 있는데, 그럼 이 캔슬에 들어가는 색깔이 이제 뭐라 그러냐, 아까 그 on inverse primary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갈 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빠지고 아마 이게 들어가거나 이런 식일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이제 인버스 색깔들입니다. 인버스 색깔들이고, 인버스 색깔 위에 이렇게 인버스 프라이머리가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지정을 해 놓는 거고, 지금 보면 여기는 아직 지정 안 됐죠. 그래서 여기 외곽 하얀 배경 같은 경우에는 surface variant, 그 다음에 여기는 surface on surface variant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outline이에요. 그래서 outline.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surface variant가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컬러는 outline variant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머티리얼을 활용하기 위해서 머티리얼들이 가지고 있는 APCA를 직접 이렇게 쭉 다 경우의 수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이제 찍어 본 거고, 그거를 일단은 제가 뽑은 토널 팔레트를 그냥, 사실 라이트니스 값이 안 맞을 거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있는 그냥 숫자대로 이렇게 한번 넣어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적혀 있는 숫자가 원래 원본에서 몇 정도의 APCA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마 APCA 값이 우리가 해놓은 거는 원본하고 또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찍어보면 91이 나오죠. 82가 원래 나오던 값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때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더 선명하긴 선명하죠. 그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여기 베리어블 표를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베이스 컬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조정을 합니다. 뭐 이제 더 내리거나 더 위로 올리면 되는데, 이게 가끔 이런 버그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게 좀 원래 라이브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가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안 돼요. 원래는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안 될 때는 또 계속 안 되네. 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안 되네. 이게 지금 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컴포넌트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잠시만요. 디태치 인스턴스 하고 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도 싶어서. 네, 되네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뭐 작업상의 이유 때문에 얘네들을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컴포넌트를 풀어버리고 하면은 뭐 잘 되네요. 그래서 그냥 레이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딱 고른 상태에서 이제 목표하는 82 정도 수치가 나오도록 이렇게 더 진하게 바꿔야 되겠죠. 더 올려보면은 뭐 이제 나올 겁니다. 대략 수치가. 그래서 뭐 82로 정확하게 똑같이 맞출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만의 고유한 값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는 90에 90 대조로 갈게. 얘는 10에 75, 얘는 15에 85, 얘는 30에 70, 15에 75, 뭐 이런 식의 값을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크롬으로 보면은 90에 얘는 91이죠. 목표는 90이었습니다만 정확히 90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없어서, 그러면은 89랑 91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잘 보이는 쪽으로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1정도 오차야 뭐 큰 건 아니니까요. 10을 목표로 했고, 75를 목표로 했고, 15를 목표로 했고, 85를 목표로 했고, 30에 70, 15에 75,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실제 값을 변경하는 거는, 네, 여기에 있는 값을 미묘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프라이머리 82를 하면 되냐 아니면 85를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찍어보면은 이거 17 나오고 13, 뭐 9, 그래도 비교적 회색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준이 되는 제일 밝은 곳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5번, 네, 이게 이제 UI적으로도 꽤나 쓰는 일이 있는, 자주 쓰는 경우가 있는 녀석이라서 이 서페이스 컨테이너 5번에 대해서 5번이 배경에 비해서 15 정도의 APCA를 갖게 하고, 그 위에 올라오는 글자가 85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배경이 거의 다 0 뭐 이런 값이잖아요. 9는 그냥 이제 산출된 값인 거고, 여기 15에서 0까지를 어떻게 가도록 했냐면, 뒤에 있는 여기 85부터 103까지가 비교적 균질하게 이렇게 좀 값이 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참고로 같은 값이에요. 뭐 여기 서피스랑 서페이스 브라이트는 어차피 여기서 뭐 더 밝아봤자 뭐 이건데, 이러면 차이가 안 나니까 이 두 개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가 빠져서 2를 더해서 87, 그 다음에 4를 더해서 91, 그 다음에 4를 더해서 95, 그 다음에 4를 더해서 99, 그 다음에 4를 더해서 103. 그래서 여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만 2, 나머지는 4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점점 이렇게 맞춰지도록 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뭐 어떻게 보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글자 대비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87 골라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제 서피스 컨테이너 4번일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미 제가 했던 거죠. 저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미 해놨던 거 괜히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15고 여기가 일단 15가 나오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서피스 컨테이너 5번에 가보면 얘를 89. 이거 역시나 이번에 또 안 되네요. 역시 이것도 디태치를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태치 인스턴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9가 뜨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91 정도를 하면은 15가 뜨고, 그 다음에 이때 88 뜨는데 그러면은 on surface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올려보면은 85가 뜨는 순간이 있을 건데 26, 27, 네, 26, 네, 26이랑 25가 똑같은 값을 보여주네요. 아마 24는 아닐 거고요. 그러면은 저는 2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선명한 쪽으로. 그러면 이때 여기가 104, 103이 뜨는군요. 23으로 맞추면은 여기가 85가 아니라 86이 될 거예요. 네, 24로 해놓고 25, 네, 25로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15에 여긴 85, 네, 85가 돼야 되죠. 자, 이 상태고 이때는 0에 103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네, 103.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하게 이제 변해가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3, 뭐 여기는 몇이 돼야 될까요? 지금 여기가 100이니까 서피스부터 먼저 한번 만져보도록 할까요? 여기 가장 밝은 대조가 나는 곳에서는 변화가 좀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보면서 그냥 값이 균등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 돼요. 근데 뭐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이게 이제 103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85니까 그러면은 103부터 85까지 몇의 차이가 나냐면은 20 더하면 되나 18 더하면 되는 거 같네요. 18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 네 번, 여긴 똑같고 5번. 그러면은 18 나누기 5에 해당하는 그 값이 있을 건데 3점 뭐 몇몇몇이겠죠?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3씩 뭐 바뀐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88, 여기가 91, 그 다음에 여기가 아이고 94,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7 뭐 이렇게 될 건데 97에 뭐 이렇게 3씩 더했더니 3점 몇몇몇이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누적돼가지고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아마 한 4 정도를 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 정도 빼면 한 99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4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여기로 올 때가 좀 격차가 좀 클 거예요. 아마 여기는 좀 더 미묘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좀 격차가 좀 펑펑 크게 날 거예요. 해보면은 99, 4 빼면은 95 되죠. 그 다음에 4 빼면 91 되죠. 그 다음에 3 빼면은 네, 뭐 한 요 정도를 추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실제로 99에 해당하는 값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베리어블 꺼내가지고 여기가 이제 99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폴리크롬 꺼내서 네, 이 상태에서 이거 디태치 해버려야겠죠. 아까 보니까 계속 인스턴스일 때 문제가 나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친구가 서피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피스가 지금 98번인데 얘가 99, 이미 99네요. 네, 그래서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98 이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몇일까요? 95? 다 돼 있는데? 얘는요? 91? 얘는 87이 뜨네요. 그럼 얘가 88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죠. 단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아마 서피스 컨테이너 4번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확실하면 이렇게 꺼내보면 되죠. 4번이죠. 네, 그러면 서피스 컨테이너 92라고 되어 있는 거를 93으로 올리면 네, 이거 안 뜨네요. 이것도 디태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3 했더니 89가 뜨고 92 했더니 87이 뜨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게 약간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자 4씩 빠지고 4씩 빠지고 4씩 빠지고 여기서도 4가 빠지면은 8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3이 빠지면은 아까 89가 떴었잖아요. 그건 3이 빠지니까 2가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니까 크다 작다 인게 나으니까 여기를 그냥 87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는 9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91, 92, 94, 그 다음에 96, 여기에 올라가는 값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0이고, 여기가 지금 서피스가 98 들어갔고 서피스 브라이트도 똑같이 98 들어가 있는 상태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네,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20 정도로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팀을 자 이것도 디태치 인스턴스 해가지고 네. 서피스 팀을 28, 89 네, 조금 더 잘 보이는 쪽이 낫겠죠. 88, 21로 근사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친구도 예를 들어서 이제 105인데 너무 심한 차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조금 덜하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30 정도로 하면은 10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글자도 예를 들어 나는 90을 목표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네, 90을 목표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지금 디태치 인스턴스 해야겠네요. 예, 100에 84가 돼버렸네요. 좀 더 올립시다. 90.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값, 근사치보다는 목표로 했던 값을 적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값을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게 낫겠죠. 목표는 20이었으니까 얘도 이제 20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몇이 뜨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 85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주르륵 가는 거를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놓은 거니까 사실상 의미가 있는 값은 아니죠. 그래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정답은 87, 91, 95, 99, 99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라이트 쪽을 다 끝내면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스키매틱 팔레트 쪽에서 네, 플러스 버튼 하나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모드 1, 모드 2 이렇게 될 건데, 모드를 여기를 라이트라고 적어주고요. 여기를 다크라고 적습니다. 네, 다크 모드를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라이트 모드에 대한 거는 다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자, 복사하기 전 상황, 복사를 막 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피어런스 부분에 눈하고 여기 물방울 이렇게 두 개만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리어블에서 아까 이렇게 모드가 추가가 되잖아요. 모드가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모드가 이제 두 개가 돼가지고 모드라는 게 생기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육각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모드 1, 모드 2 이렇게 뜨죠. 당연히 저 모드 1, 모드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여기를 다크. 네, 이렇게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쭉 골라가지고 이건 라이트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이 친구는 쭉 골라가지고 네, 다크로 만듭니다. 다크로 만들었는데 뭔가 변화는 없죠.
전혀 어떤 변화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냐? 지금 다크 모드에 걸맞게 아직 안 바꿔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피스 컨테이너 1번이 여기서는 100이었는데 다크 모드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어두워질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서피스 컨테이너 2번 같은 경우에는 저 0번보다는 좀 더 밝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이 있을 건데 정확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15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크롬 켜가지고 여기 컨테이너에서 보면은 2번, 3번, 4번, 5번이죠. 자, 5번을 여기 가가지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한 31 정도로. 이랬더니 0이 뜨네요. 좀 더 올려야겠죠. 11 뜨네요.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21,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44? 네, 15가 뜨네요. 자, 그러면은 Surface Container 5번은 자, 라이트 모드일 땐 이런 색이고요. 다크 모드일 땐 이런 색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랑을 중간을 이제 보관을 해서 이제 쭉 가져야겠죠. 아까랑 똑같은 메서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n surface에 해당하는 요거를 밝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77 더 올려주면은 83 더 올려주면은 92 85 정도는 네 97일 때 85 정도가 뜨네요. 자, 그럼 그렇게 한 상태에서 85에서 여기는 101이네요. 85에서 101까지 균질하게 두두두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와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계산을 쳐보자고 하면은 85에서 103까지는 20 더하면은 105니까 18 더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18 나누기 이번에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가면 되는 거니까 5단계 가야 되는 거죠. 예. 18 나누기 5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5, 3, 15 5, 4, 20 3씩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금 너무 밝아서 뭘 볼 수가 없잖아요. 대충이라도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0에서 44까지 대충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2를 뉴트럴 10번 뉴트럴 한 5번 정도 넣읍시다. 뉴트럴 5번이 왜 없죠? 5번이 C폈나? 희한하게 5번이 없네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6번 넣을게요. 그 다음에 뉴트럴 네. 뉴트럴 3번을 한 10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4번을 16 정도 이렇게 넣고요. 여기 두 개는 서페이스죠. 그러면 서페이스 같은 경우도 적당히 어두운 색을 그냥 대충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3에서 이거는 참고로 이제 그 서피스 브라이트니까 사실 얘랑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자리가 바뀌어야 맞아요. 얘는 서피스 딤이니까. 예. 아이고. 이게 이거랑 이거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얘가 지금 딤이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고 얘는 서피스 5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이 되도록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독단적인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냐? 온서페이스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왜 저기 그 이쪽 텍스트 컬러가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온서페이스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건 좀 제가 아무래도
컴포넌트를 갖고 와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좀 이제 에러인 것 같고, 그러면 값이 대충은 맞아 떨어져야 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0%, 여기는 그러면 101, 2가 떨어졌네요. 여기 또 2가 떨어지면은 몇일까요? 101, 그다음에 뭐 여기 2가 떨어져가지고 뭐 199,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4가 더해져가지고 뭐 90 몇일까요? 4가 떨어지면 95.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글자 안 보이는 거 참 이것이 왜? 디태치 인스턴스 좀 하겠습니다. 아니 다크 기준인데 온서페이스가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고? 서페이스가 있고 온서페이스가 있고 맙소사 그죠? 이거는 제가 색깔 안 바꿔서 그러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검은색으로 일단 해놓읍시다. 예. 99, 95,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몇이 될까요? 91? 근데 이 기세로는 택도 없죠.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죠. 85. 85에다가 535. 3 더하면 88. 그 다음에 3 더하면은 뭐 9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4 더합시다. 그러면은 뭐 95. 여기다 4 더하면은 99. 그 다음에 거기다 4 더하면 103.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하면 된다는 거죠.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거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이게 101이 뜨는데 101이 아니라 그 88이 되도록 지금 보면은 이제 서피스 4번에서 훨씬 더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 쭉쭉 올리면 뭐 98, 더 올리면 94, 더 올리면 90, 네, 88 뜨죠. 여기는요 91이 목표죠. 그러면은 91이 목표에 맞을 수 있도록 네, 더 올립시다. 더 올릴게요. 네,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95에 목표가 되도록 이렇게 바꾸려면은 여기다가 쭉쭉쭉 올리면 한참 올려야 되죠. 안 바뀌죠. 이거 안 바뀌는 이유는 디태치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이거 여러분이 프레임 직접 쳐가지고 하십시오. 괜히 컴포넌트 만들었다가 괜히 더 피곤하네요. 95. 99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서페이스를 네, 99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서피스 딤인데 서피스 딤 같은 경우도 뭐 이왕 하는 김에 다 해버리죠. 서피스 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서피스랑 똑같은 색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25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25가) 어디 있죠? 네. 그다음에 Surface Bright 같은 경우에는 20을 목표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디태치 인스턴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컬러가 지금은 0이 뜨는데 Surface Bright를 쭉 어둡혀주면은 여기를 쭉 어둡혀주면은 20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48 정도일 때 이때 20이 나오네요. 여기가. 자, 그럼 옆에 여기 이거랑 대조해서 봤을 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잠깐만 두 개를 붙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다 완료한 건 아닙니다. 뭐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완전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더 밝아질 수 있는 여지들은 아직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101이 101이었네. 99. 101이 뜨는구나. 101이 뜨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것 때문이겠죠. 폴리크롬 잠깐 열고 이러면 다시 만져야 될 게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자 15, 85죠. 85일 때 우리의 이 on surface를 한번 보자면 100까지 올리면 92가 되고 87, 85. 그다음에 여기는 완전 검정이고 네, 이때가 101이네요. 네, 101이었네요. 101이고 예, 99다. 101 99 2가 빠진 거죠. 여기가 99 똑같이 99인 게 좋은데 네, 99 2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빠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96 정도 뜨면 좋을 것 같은데 3이 빠진 게 아니라 곧바로 4가 빠진 4가 빠지고 4가 빠지고 4가 빠지고 3이 빠지고 여기가 작았다가 여기가 커지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게 좋으니까 여기도 2가 되거나 아니면 3인 게 좋죠. 그럼 여기 96이 되고 3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이 빠지면 93이나 아니면은 92 4 그 다음에 4 빠지고 4 빠지면은 84인데 네 이건 별론데 3 어렵네요. 93 3 차이 그 다음에 여기서 4 차이 4 차이면 89 그 다음에 4 차이 이렇게 되는 게 베스트죠. 한번 봅시다. 99가 되고 9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5인데 이게 지금 서피스 조금만 더 키워봅시다. 서피스 컨테이너 2죠. 서피스 컨테이너 2로 가서 96이 되도록 조정을 해봅시다. 95, 6,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3이 되도록 조정을 해봅시다. 좀 더 어두워져야 되죠.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89가 되도록 조정해야 돼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균일하게 두루루룩 이렇게 변하는 걸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양 옆에 명도차가 비교적 이렇게 균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직 손 안 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참고로 삼았던 APCA를 참고로 삼았던 컬러 팔레트를 바탕으로 APCA 값을 도출하고 그 APCA 값에서 착안해가지고 나는 어떤 APCA를 목표로 잡아서 작업을 할 건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테마랑 다크 테마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양옆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양옆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놓고 양옆으로 놓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 테마, 다크 테마를 잡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다크 테마가 조금 밝은 다크 테마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만들고 있던 요거 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면은 여기를 좀 더 어둡게 잡고 진행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밝게 잡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고요. 기준이 되는 이 색을
미리 어느 정도로 할지 이렇게 어둡기를 정해 놓고 나서 그거 기준에서 여기가 15가 뜨도록, 지금 보면은 폴리크롬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목표는 15였습니다만 14랑 16 사이여가지고 아마 16으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리고 이제 85가 뜨도록 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글자의 명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도록 균질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 3, 3, 그 다음에 여기가 4, 4, 5 뭐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참고할 만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APC를 어떻게 놓을지 이렇게 라이트 테마를 기준으로 한번 이리저리 이렇게 해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다크 테마 쪽으로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해보고, 근데 해놓고 봐서 좀 이상하다, 약간 내가 APCA 값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잡았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14인 게 불만이야, 나는 이 친구를 뭐 한 30 정도로 할 거야 그랬더니 다크 테마 쪽에서 이제 이쪽도 30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지나치게 뭐 진해진다던가 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정을 해가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한 결과 자체가 이렇게 다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컬러 스타일 만드는 법, 그러니까 토널 팔레트를 스키매틱 팔레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